고수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청명한 가을인데요. 멋진 한강 풍경과 강변 고수부지의 풍광이 맑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바쁜 서울 시민의 삶에 또 다른 쉼터를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이곳 고수부지에 나오셔서 이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위클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초동에서는 지금까지 조재현 대법관의 엉터리 선거 재판에 대해 온몸으로 규탄하는 우리 부각제 식구들이 계십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매일 아침 서초동에 나와 규탄 시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근본을 파괴하는 선거 부정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시는 우리 부정선거 재판 규탄 집회 참석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나와야죠. 네, 혹시 아침에 어디서부터 나오시나요? 저는 좀 멀리서 나와요. 혹시 어디서 나오시나요? 수원에서요. 수원에서부터 수원에서 나오시려면은, 네네네. 집에서 5시 반쯤에 나와서 5시 반이요? 버스를 네. 한번 타고 아이고, 또 전철을 3번 갈아타고 네네. 여기까지 나오면 7시쯤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네. 매일 5시 막 전에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이 네, 1시간만 2시간만 더 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잠도 모자르고 막 그러면 하루 보내기가 어려운데 그쵸. 그래도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 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제대로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찮고 어렵고 네.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를 빨리 바로잡아야지 민주주의가 네. 살지. 앞으로 날씨가 더더욱 더 추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함께 해주실 건가요? 아니 이거 날씨 춥다고 이제 그만두고 할 겁니까 이제? 네. 다음으로는 대표님께서 10월 17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나라도 당도 위기인 지금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이 가진 인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황교안 TV를 통해서도 생중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응원하시면서 이번 출마를 성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데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또 특히 이제 공천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사과하고 좌절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169석,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우리가 입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또 사법부도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다 그대로 아닙니까? 지난번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런 대법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예산국회가 열리는데 그 예산국회에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도와줄 택이 없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정부가 요청하는 것은 깎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우파도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이 좌파와 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을 수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다시 본격 정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당대표 도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 성공을 위해 애국 보수의 국회를 되찾기 위해 자유우파의 상징적인 황교안 대표님의 의지를 표현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지난주 14일 황교안 대표님께서 참석하셔서 청년 끼 살리기 정책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왜 우리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우리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얼마나 힘든데. 당신네들이 우리 어려움을 알아? 라고 대드는 지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바뀌리라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청년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청년공화국은 청년만 사는 공화국은 아니죠. 그렇지만 청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청년공화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라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 정부의 각 부처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것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40대 30대가 수반인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이거를 예로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몇 살입니까? 60대죠. 대부분의 나라 우리는 머릿속에 60대, 70대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50대만 하면 너무 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OECD 38개의 나라 중에 30대가 총리거나 40대가 총리 또는 대통령인 나라들이 1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미국하고 일본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세상은 젊어지고 있어요. 나는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나이가 한계가 아니라 나이에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30대도 장관 시켜야 되고 40대에도 총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 다 우리 교수들이 역할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역할을 주지 않으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만 살판 났냐? 그건 아니고 연세 든 분도 건강이 받쳐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지혜라고 그럴까요? 머리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 65세 정년, 60세 정년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얼마 되지 않는 나라예요. 많다고 하지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구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자꾸 나이로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할 사람 일 못하게 해가지고 이 행복사회가 아니라 좌절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들어서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또 좌절하고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갔어야 되겠나.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능력 있고 역량 있고 환경이 되면 그러면 큰 기회를 주고 또 연세 드신 분도 할 수 있으면 체력되고 그러면 또 정년을 넘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는 청년공화국 또 상생공화국 이렇게 이제 돼야 좁은 나라 인재 부족한데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이제
청년을 강조하는데 제가 청년이 어르신들보다 더 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함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모 행사 관련 소식입니다. 저희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이승만과 박정희, 이 두 분은 다른 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로 상징화되었는데요. 오늘의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신 두 인물 중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보릿고개를 없애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신 박정희 대통령의 43주기 추도식입니다. 현재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이기도 하시는 황 대표님이 추도식에 참석하시는 건 어쩌면 두 분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꼭 커뮤니티의 일정 공지를 참고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 일정이 있어서 당분간 만나 뵙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브리핑의 이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